수학 공부 잘하는 법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학 왜 공부해야 되는지, 수학 공부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는 각자 정하셨습니까?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면 꼭 한번 정해보고 그 길 떠나기 전에 목적지 딱 찍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러면 그래, 목적은 정했어. 어떻게 가지? 에 대한 이야기들 해보려고 해요. 두 번째 주제, 똑똑하게 수학 공부하기입니다. 몇 가지들 수학 공부에 대해서 흔히들 하는 이야기들 좀 점검해봤으면 하는 얘기들을 주제를 좀 뽑아봤어요. 암기 반복 연습 나쁜가요? 계산기가 발달하고요. 생각하는 힘, 사고력, 메타인지, 뭐 스토리텔링 이런 이야기들이 오면서 뭔가 암기하고 반복 연습하는 것들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는 막 열심히 막 그 반복하고 막 외우고 그래서 이제 잘하면 되는데 그건 다 기계가 해준다고 하니까 저런 거 지금 해도 되나? 응? 너무 낡은 공부 방법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상대적으로 기초 연산의 숙달에 대한 것들이 좀 소홀히 되기도 했고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한다. 그 과거의 어떤 학습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길의 제시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공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식이 왜 나빠? 공식이 나쁘다는 얘기인지 공식이 안 나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 저 질문 자체가 처음 들어보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학에서의 공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공식을 알아야 문제를 풀죠. 그런데 이 공식이 등장하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등장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제 나타나야 될까? 제때 안 나타나면 공식이 나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유형을 잡아야 해. 이 이야기가 맞는 얘기인지 어떤 이야기인지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암기 반복 연습 나쁜가요? 어떤 것이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뭘 암기할 거냐. 기억해야 돼. 이해해야 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평가할 수 있고 그 너머로 가면 새로운 거를 창조해낼 수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블룸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교육 목표가 이런 위계가 있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지식, 이해, 과거에는요. 적용, 분석, 종합 이 끝부분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평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암기는 이 부분이죠. 지식 부분입니다. 이해하는 학습이 중요해 맞아요. 그런데 그 밑에 뭐가 있죠? 지식이 없이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네. 근데 그럼 도대체 뭘 알아야 되는데 수학에서는 용어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해요. 5학년 아이들 이제 지금은 좀 교육과정이 좀 바뀌어가지고 앞에가 혼합계산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한동안 5학년 1학기가 정말 많은 수학을 그래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텼던 애들을 다 물리쳐버리는 그런 단원이 거기 있었어요. 약수합에서.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약수합에서가 거기 있었는데 약수와 배수, 약분통분은 분수의 직접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분수를 배우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5학년을 하든 6학년을 하든 이제 수학 첫 시간에 분수들을 좀 다뤄줘요. 그러면서 묻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분수를 쓰고 나서 읽어봐. 3분의 1을 쓰고요. 3분의 1을 읽으라고 해요.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못 읽습니다. 읽을 수 있는 아이들 중에 일부는 2분의 3이라고 읽습니다. 분수, 분자, 분모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렇게 질문해요. 분자를 말해봐. 그럼 2라고 해야 되잖아요. 문제를 이해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가 특별히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4학년 2학기 때 분수의 덧셈을 배우기는 하지만 어쨌든 방학 때 깔끔하게 잊고 돌아오기도 하고요. 좀 헷갈리는 거예요. 많이 계속 쓰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정말 몰라서 대답 못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수학 분수라는 용어를 다루는 차시는 전체 초등학교 6년 중에 딱 한 차시입니다.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까지 맨날 설명을 하겠어요. 그때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은 알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많으니까 3학년 분수하면 3학년 동안은 매 시간 묻습니다. 예, 시간이 걸려서 좀 아까운 생각도 들어요. 좀 넘어갈까. 근데 고학년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다 줄줄이 돌아가면서 읽게 시켜요. 시작하는 아이들 바꿔가지고. 네. 용어는 외워야 합니다.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만 수학 공부법이 이렇고 그거 해서 이제 근데 방법은 알았는데 그래서 진짜 뭐 해야 되는데 하는 것도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학습하는 그 과정들을 설명할 건데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부분은 전체 수학에서도 위계성이 가장 강한 영역인 수화연산 영역, 그 중에서도 제가 해보니까 5학년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분수를 가지고 쭉 수업 영상을 올릴 예정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차시 체계를 따를 거지만 하나의 학습 요소를 순서대로 배우는 순서대로 나갈 거지만 단원 가기 전에 용어를 한번 정리하는 영상을 따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용어는 정확히 알고 반복해서 숙달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얘기할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용어는 외우지 않으면 안 돼요.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단위분수, 분자가 1인분수야. 예시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단위분수 3개만 말해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이해도 할 수 있고 사고에 대한 사고인 메타인지도 할 수 있고 문제 해결도 할 수 있고 스토리텔링 수학이 좋다 나쁘다라는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장에서 스토리텔링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왜냐? 인간의 뇌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그것이 서로 독립적인 것이었을 때 4개나 5개 정도 된다 그래요. 이건 생물학적 한계입니다. 개발한다 그래야 많이 안 늘어나요. 10개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아요. 그럼 4, 5개인데 지금 수학 개념도 낯선데 이야기 내용도 설명해야 되지. 더군다나 저학년들은 아직 문해도 안 돼서 글씨도 못 읽지. 지식 이해가 되고 나서 그걸 내가 분석도 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얘기로 특히 아이가 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건 마지막 과정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교사가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데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쓰느냐는 선택의 문제겠지만요. 그래서 암기 필요하다. 하지만 암기해야 될 건 뭐다? 1번은 용어입니다. 용어는 암기해야 해요. 용어는 암기해야 됩니다. 무엇을 암기할 것인가? 인지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암기가 필요한데요. 매번 분수의 뜻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용어는 어느 수준이 되어야 되냐면 영화를 보러 가시죠. 한글 자막에 영화 보시면 그걸 소리내서 읽어봐야 되고 다시 한번 머리에 떠올려야 돼서 영화 보는데 어려우신가요? 그런데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말고요. 읽을 수는 있으되 자동화되지 않은 언어 자막을 가지고 뭔가를 보시려면 어떻죠? 바로 스토리가 머리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본어를 좀 해서 일본 그 책들을 좀 읽고 하는데요. 머리가 아파요.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일단 문자를 인식하는데 너무 많은 힘이 되니까 일단 문자를 읽고 좀 낯선 거는 입으로 소리 내봐야지 뜻이 들려요. 이 단어였어 하고 다시 봐야 겨우 뜻의 의미가 이제 들어갑니다. 머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4-5밖에 안 되는데 그게 문자 해독에 다 쓰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고차원적인 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용어는 달달 외울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툭 튀어나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수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놨습니다. 앞에 보세요. 네, 수감각에 대해서 막 많이 해놨어요. 애들이 짐을 덜어줘야 된다. 이 부분은 그냥 감각이라는 건 반사적인 거잖아요. 생각 안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한글 자막을 봤을 때 그 자막을 하나하나 분석하지 않고 그냥 그 의미가 떠오르는 것처럼
아주 초기에는 3이라는 게 3이라는 수량감이 탁 떠오르게, 3이라는 순서가 딱 떠오르게, 3이라는 측정값이 떠오르게, 1을 기준으로 준다면 3은 이쯤 되겠구나. 이제 지금 아직 안 나온 게 수직선 모형은 다루지 않고 있는데 연구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수감각이 돼서 아이들이 숫자는 숫자대로, 모형은 모양대로, 모델은 모델대로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걸 나타낸 거구나 할 수 있게끔 연결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기초적인 연산이 아주 유창하게 숙달이 돼야 됩니다. 기초 연산은 어떤 거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에요. 그런데 덧셈 수준도 5자리 더하기 5자리 받아올림 4번 있는 거 아니고요. 그거를 숙달되게 뭐하러 합니까? 계산기로 하면 되지. 아이들이 문제 풀 때 자주 쓰는 수준. 그렇게 치면 어느 정도라고 하시면 되냐면 10몇 또는 몇십 몇 더하기 몇 받아올림 한 번 있는 거. 이거는 수월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버벅대면 단순 계산의 인지적인 능력을 다 써서 문제 해결 사고력은 가보지도 못하고 끝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이제 수능을 보고 나서 바로 과외를 했었는데요. 그때 2살 어린, 당시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학생 과외를 했었어요. 굉장히 성실하고 한 학생이었는데 수학을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얘가 성실하다 보니까 2가지가 돼 있었어요. 용어는 잘 압니다. 이해를 했든 못했든 달달 외워놨고요. 사칙연산이 아주 유창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어요. 중학교 때까지도 큰 무리가 없었는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중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오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개인 과외를 시키게 된 케이스였는데 정말 거짓말이라고 생각. 저도 놀랐어요. 20점대 이건 내신이라 가능합니다. 그 모의고사는 또 달라요. 20점대 아이가 저랑 2달 조금 넘게 공부하고요. 기말에서 90점대 점수를 받았어요. 70점이 올랐습니다. 서로 깜짝 놀랐어요. 뭐 물론 단원, 어떤 단원의 영향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얘가 뛸 준비가 되어 있던 애였던 거예요. 기초 체력이 튼튼하니까 달리는데 무리가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서로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전 너무 좋죠. 저 그때 진짜 19살 나이인데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이 부분을 해주셔야 돼요. 암기, 반복 연습. 자, 계산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뭐 약분통분 쭉 해가지고 더해야 되는데 그 안에 덧셈도 해야 되고 곱셈도 해야 되고 약분하려면 나눗셈도 해야 되는 그 상황들을 다 계산기를 쓸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기초적인 연산은 숙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건 계산기가 대체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수식을 만들어내고 나서 진짜 복잡한 정말 소수점 밑에 4자릿수 있고 막 이런 건 당연히 계산기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산기 도입에 대한 것도 영상을 하나 만들면 좋겠는데 찍을 영상은 많네요. 네, 그래서 암기 반복 연습은 2가지 말씀드렸어요. 용어는 알아야 한다. 2번째, 수감각은 초기에 많이 길러주시고요. 그리고 연산을 숙달시켜 줘야 된다. 빠진 게 있죠. 빠진 게 있습니다. 외우라고 안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네. 암기 반복 연습만으로도 시간이 꽤 흘렀어요. 이제 나머지 이야기, 공식에 대한 것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들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까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